정말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웹툰 못 봐서 아쉽다. 자, 이 체크포인트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이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형제 사건 첫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예, 그 대구에서 이 10대 형제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어제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들 형제는 지난 8월 30일에 대구의 자택에서 할머니한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했고요. 현장에 같이 있던 할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부모가 이혼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할머니, 할아버지와만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이었고 조부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손자들은 할머니한테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못 참아서 윽박지르는 일도 잦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9년 동안 부모가 이혼하고 집을 나가서 9년 동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이 두 형제 키워줬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말이죠, 소장님. 네. 방금 그 교복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지금 자신을 정말 찌른 그 손자에게 입히려고 그 교복을 빨아서 이렇게 널어놓은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자가 큰 남자의 둘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장애인으로 굉장히 연세가 90이 되신 분을 이제 모시고 있었어요. 이 아이 둘과 남편을 이제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던 할머니신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 할머니가 이제 잔소리를 하면 손자가 의약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지금 너무나 지금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일을 저질러 놓고도 뭐가 제일 아쉽냐 그랬더니 웹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라고 지금 얘기를 현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지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감옥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얘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했을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지금 정서, 교육, 기질, 가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합쳐져서 일어나는 것인데 현실 파악이라던가 인지 능력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손상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최영진 리포터. 예. 어제 이제 첫 공판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의 범죄 행각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었죠? 진짜 이게 방송 중에 설명드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오늘 너무 버거운데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 거죠. 뭐 너희가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을 것도 사오지 않느냐. 20살이 넘으면 나가서 살아라. 이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잔소리 듣고 형이 동생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서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가는 거지 어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할머니가 방으로 피하자 형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서 할머니를 향해서 등과 옆구리 부위를 60차례, 60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졌고요. 할머니는 심장과 폐 부위가 관통돼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동생에게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창문을 좀 닫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 동생은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변호사님, 할아버지도 그 집에 있었습니다. 친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이 아이들이 했다는 얘기가 저는 정말 제가 이 연쇄살인 이런 거 정말 끔찍한 거 많이 봤지만 정말 가장 소름 끼치는 워딩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읽는 것 자체도 무섭고요. 할아버지가 고령인데다가 장애가 있어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도망도 못 가셨다는 겁니다. 예. 그런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도 화면에 보시는 게 그 내용입니다. 할머니 이미 사망했는데 할아버지도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할머니를 어떻게든지 병원에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할머니 이미 세상 떠났는데 이거 좀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 할아버지도 같이 따라서 가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동생이 말려서 할아버지까지는 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그 말시지가 나간 것처럼 할머니 가셨으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따라 가셔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할아버님도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걔한테 이렇게 막 손을 비셔서 살려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방금 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웹툰을 못 봐서 내가 이제 지금 갇혀 있으니까 웹툰을 못 봐서 아쉽다. 어차피 사형 집행 안 하니까 감옥 생활 그냥 반복하면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소장님 얘네들 말이죠. 뭔가 저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이걸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냥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점이 다 합쳐진 경우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 지금 뭐 8살, 9살 때 일단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 조선 가정에서 자라는데 그러면서 정서상의 구멍이 좀 뚫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도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 학교도 뭐 동생 같은 경우에는 다니다가 퇴학 처리됐고 그 형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주의력 결핍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여러 시간 동안 심리 상담을 받았다든지 주의력 결핍이 있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저지르진 않고요. 이제 품행 장애라던가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가는 어떤 증상들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좀 사나운 그런 기질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이 형 같은 경우에 지금 말을 보면 할아버지한테 한 말 같은 거 보면 좀 사이코패스 기질도 사실은 좀 예상이 되잖아요. 할아버지도 예. 가실 때 그렇죠, 가셔야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데다가 이제 뭐 완전히 그 컴퓨터에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그런 폭력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학습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웹툰을 보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랬던 형제가 반성문을 냈다는 거에서 저는 더 소름이 끼쳤어요. 네, 한 보도를 통해서 형이 이제 재판부에 2차례 반성문을 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수감돼 있으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됐다. 사회에 다시 나가게 되면 봉사를 하고 싶고 특히 노인들한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또 착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며 스스로 과거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재판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할머니를 그렇게 60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고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하려다 그나마 동생이 할아버지는 봐주자 해서 넘어갔던 그런 애들이 한번 봐줘서 제가 다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 이런 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어디서부터 얼마만큼이나 삐뚤어지고 잘못돼 있었을까요? 정말 좀 많이 들여다보고 이 연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진짜 연구 대상이에요.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어떤 왜곡된 삶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서야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저것도 뭐 100%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밖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자기 자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도대체 왜 그래?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때는 그런 게 죄인지조차 몰랐다? 그리고 스스로는 또 과거가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게 변명 속에 뭔가 조금씩 진실의 단편들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저 형제는 어쩌다 저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그러니까요. 저들을 탓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반복되지는 않게 하려면 뭘 우리가 봐야 될까? 이거 분명히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 기자, 지금 우리 가족 네. 여러분들은 야 이거 10대지만 이건 진짜 사형 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지금 격정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뭐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워낙 혐의가 중하고 또 동기도 참작할 만한 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